22년보다 23년이 올랐고요. 23년보다 24년이 올랐어요. 24년보다 25년이 오를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아직 11월인데.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커플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 기준으로 본다면 5번 데이트하면 내년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한참 결혼 정년기에 결혼 준비를 알랑말랑 결혼을 해볼까 말까 약간 이런 상황에 계시는 신부님들 아마 좀 불안하고 또 1년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20대 후반 30대는 전체로 그랬던 것 같고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 없이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도 썩 돈도 결혼도 어떤 뭔가를 이뤄내지 않고 나이를 계속 먹어간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또 이제 여자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게 좀 다르고 등살이 잡히기 시작하고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때 그 막막하고 깝깝했던 마음이 그 답답한 또 막 90%인 그 안개 속에 있는 숲 같은 데에 길을 잃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특히 이 성장결혼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결혼이라는 거를 어쨌든 염두에는 두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연인이 있는 분들 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배우자로서는 좀 2%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 내 곁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 내가 결혼? 그런 마음 때문에 약간 말도 못 꺼내고 있다거나 더 안타까운 건 사람이 너무 괜찮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래도 좋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힘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침이 오는 시기가 와도 내 곁에서 한결같이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너무 믿으니까 조금만 더 내가 뭘 더 갖추고 그리고 이런 말하기 싫지만 좀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찾아보고 조금만 더 비교해보고 정한되면 내 이 사람을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갖추고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마음들이 뒤엉겨서 뒤죽박죽한 상태에서 뭔가 안정감 없는 연말연시를 보내고 계시진 않을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랄까 마음이 쓰였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시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시간도 가지만 나의 곁에 있던 이 사람도 같이 가버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세요. 주병진 님께서 맞선 계속 보시잖아요. 좀 더 갖추고 완벽하게 하고 결혼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혼 때를 놓치고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병진님까지 안 가도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벽한 짝을 찾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완벽한 사람의 완벽함을 내가 완벽하게 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건 그 사람이랑 부딪히고 깎이고 싸우고 화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깨닫고 고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만 좋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을.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22년보다 23년이 올랐고요. 23년보다 24년이 올랐어요. 24년보다 25년이 오를 거예요. 이미 12월까지만 이 가격이고 1월부터 금액 인상, 내년부터 금액 인상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예고하고들 있습니다. 웨딩홀이나 뭐 스드메 업체라든지 올라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게 내가 약간 돈을 좀 덜 모았는데 좀 더 모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내가 그냥 조금 더 모으는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은 이익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인연을 맺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 너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랑 좋은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신중해야 되는 거지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벽이라는 게 내가 완벽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완벽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간 우주의 기운과 어떤 행운과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이 막 그 기운이 막 이렇게 돼야만 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완벽하려고 해서는 결혼을 그때 할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연말연시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월이 오기 전에 지금 5개의 주말이 남았잖아요. 이때 그리고 뭔가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들, 연인 영화들이 엄청 이렇게 나오는 캐롤이 들리고 막 이러는 때에 누가 됐든 결혼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결혼 얘기를 꺼내서 생각지도 모르게 진도가 촉촉촉촉 나가가지고 막 진짜 빠른 기간 안에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 얘기라는 게 뭐 우리 결혼할까? 식장을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로 시작 어쨌든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재정 계획이나 나는 돈을 어떻게 모아서 나중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어때? 생각해 봤어? 가사 분담은 좀 어때? 어머님은 어떤 며느리를, 어떤 사위를 좀 생각하고 계시대? 우리가 가면 좋아하실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집은 어느 쪽에서 살아야 할까? 우리 임대주택을 노려볼까? 월세? 전세?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 성장 결혼에서 본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우리 셀프 인테리어로 멋지게 꾸며가지고 살아보는 거를 택해볼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 보는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뭐야? 정말 그 정도밖에 그랬다고?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야? 직장 다닌 지가 그렇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이런 얘기한 거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 유튜브에서 한 얘기 듣고서는 이걸 얘기 꺼내가지고 분위기만 좀 약간 나빠지고 괜히 그냥 재밌게 연애나 할 걸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질 수 있을까 봐 피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불편해질 것 같아서 피하는 거가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 부족하지만 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이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과를 이뤄내고 성취를 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막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과정이라는 걸 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완벽한 어떤 저 한 점을 위해서 완벽해질 때까지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실패, 작은 시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근데 후회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인생에 있어서 그거만큼 큰 가이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후회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작은 일에서 후회들을 이렇게 하고 그랬던 너무 후회돼. 그럼 안 돼. 큰일 나. 나는 안 맞아 그게. 요렇게 가야지. 이렇게 또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후회하고
잘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할 걸 후회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현명한 인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특히 후회할 때 후회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내가 모자란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창피하고 민망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창피해. 너무 후회돼. 이런. 근데 사실 창피함이나 민망함은 그 기준이 남한테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생각했을 때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런 거는 무뎌져도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고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타인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떤 시도도 못하고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시련도 있을 수가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럴 수 있답니다. 덧붙여서 당부를 드린다면 부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실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잣대를 상대 말고 나에게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비판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지만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내가 결혼에는 이 정도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요 정도 조금 못 미치는구나. 상대랑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약간 요런 부분이 좀 취약하구나를 생각했을 때 그걸로 약해질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요 부분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내가 요런 부분을 키우면 내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 내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숙고와 그 후에의 가이드들이 나를 좋은 길로 더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20대 막 후배들한테는 웬만한 자기 계발 책 열심히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을 깊게 사랑해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을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웬만한 자기 계발서, 자기 계발 무슨 모임 이런 거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 연시에 그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거기서 생겨난 파생되는 어떤 걱정, 후회, 실망, 뭐 또 감사함, 뭐 너무 기쁨, 뭐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좀 기준으로 놓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지금 연인과 얘기했던 거는 조금 결과가 안 좋았고 오히려 막 결혼 얘기는 더 쑥 들어가고 그렇게 됐지만 그게 일단 결혼 얘기가 나왔고 뇌에 결혼의 얘기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서로 약간 피하더라도. 그런 숙고가 결국 여러분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면 혹시 지금 연인과 결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현명함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하지만 시도하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얘기 그래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가 너무 쑥스럽고 막막하고 막 참 이게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제 책 결혼 대백과 예상과 마인드셋 이 부분 보시면 결혼 준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을 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고 이런 얘기부터 서울의 웨딩홀들 금액이 어떻고 스드메 금액이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 쫙 나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짜보고 예산을 저렇게 짜보고 일반 웨딩홀, 호텔 웨딩홀, 한옥 웨딩 이런 거가 쫙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 한 권을 같이 보시는 건 어때요? 그것만으로 좋은 결혼에 대한 헛다리 잡는 얘기 말고 되게 실질적인 결혼 얘기로 샥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가이드가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작은 채널 봐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냥 제 생각해서 30대 후반인 막 39, 8, 40 막 이런 신부님들, 예비 신랑 신부님들 어려운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듬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엄청 안정되고 뭐 이러는 성취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어떤 나이가 주는 압박에 대한 치열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5주 정도 남았어요. 주말 데이트 5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한 번의 데이트 정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정말 저희 채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하고 결혼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결혼에 관한 지식, 정보, 이야기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컨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